자, 기본이론과정 15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4페이지를 보세요. 네, 124페이지 2장 부동산 경기변동 이론이다 소개되고 있죠?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변동 이론 이 부분도 최근 5년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적게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지난 시험에도 두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여름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지난 시험에 했던 수요 공급 이론이다. 이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처음 공부하다 보면 경기변동 이론 이분도 어렵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렇지만 몇 차례 반복이 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여기서 우리가 득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경기변동 이론은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2절은 부동산 경기변동, 3절은 거미집 이론, 이처럼 세 계절로 구성이 되는데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1절과 2절 중심으로 이야기 드리고요.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거미집 이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살펴드립니다. 자, 1절은 인플레이션이다 소개하고 있죠. 1번 챕터 인플레이션의 의의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교재 126페이지를 보세요. 126페이지 보시면 양과 3번에 인플레이션의 의의다 소개되고 있죠.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한다면 줄여서 인플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즉 인플레 이건 뭘것인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현상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또는 줄여서 인플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용어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보세요. 자, 인플레이션이란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 현상을 말하므로 간단히 물가 상승이라고 한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시막습에 박스가 들어있죠. 이 박스에서도 용어 정리 하나를 좀 해두셔야 되겠는데 동원의 3번 내용입니다. 동원의 3번 한번 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스태그네이션은 경기 침체를 뜻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두 용어를 합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경기는 침체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경기가 후퇴다, 불황이다는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상승하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경기 후퇴나 불황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 합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자,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이 두 가지 용어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표현 뭡니까? 물가 상승이다 생각하시고 다음 스태그플레이션에 있었죠.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후퇴하거나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용어를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번 챕터 봅시다. 자, 2번 챕터는 인플레이션의 유형 및 효과다 소개인데 여기서도 인플레이션의 효과에 대해서만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를 보세요. 128페이지는 양고래 2번 인플레이션의 효과다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 이건 한마디로 표현 물가 상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물가는 더욱더 상승한다 알 수 있겠죠. 참 물가가 상승할수록 자, 화폐 가치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 하락한다. 알 수 있겠죠? 쉽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배추 한 포기가 과거에는 2,000원이었어요. 2,000원이 5,000원 이렇게 상승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상승하더라. 그럼 잡으세요. 배추 한 포기가 2,000원에서 5,000원 상승한다면 과거에는 2,000원만 가지고 있으면 배추 한 포기 샀잖아요. 이제는 2,000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5,000원이 있어야 산다는 이야기에 따라서 돈의 가치,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물가가 상승할수록 인플레가 심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에 비해서 배추의 가격은 높아졌죠. 그럼 결국은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결국 인플레가 심한 시할수록 물가 상승하기 때문에 실물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는 겁니다. 참 다른 조건은 일정한데 화폐 가치가 하락할수록 나의 실질 소득은 감소한 셈이 되겠죠. 참 실질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나의 구매력도
구매력도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구매력이 감소했느냐? 결국 인플레,로 인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걸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 위험이라는 것은 뭘 답니까? 물가가 상승할수록 나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인플레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박스에 들어 있습니다. 박스는 보세요. 박스 보시면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는 거지요. 이래서 나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게 되고 구매력이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물가가 상승하면서 즉 인플레,로 인해서 구매력이 감소하게 되는 걸 뭡니까? 인플레 위험이란다. 이렇게 박스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먼저 확인합시다. 자, 이참 물가가 상승할수록 즉 인플레가 심할수록 화폐 가치는 어떻습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에 물가와 화폐 가치 이 사이는 어떤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번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을 초래하므로 물가와 화폐 가치는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물가 상승으로 화폐 자산의 가치는 하락하지요. 그렇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처음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예금이나 채권 등의 화폐 자산 또는 금융 자산 보유자는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 화폐 자산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이와 같은 실물 자산 보유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인플레가 심할수록 물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인플레가 심할수록 즉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자산 보유자는 손해를 보게 되고 실물 자산 보유자는 이익을 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실물 자산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교재 다음 질문 봅시다. 따라서 화폐 자산보다 이것은 실물 자산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고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인플레가 심하면 할수록 화폐 자산과 실물 자산 뭘 더 선호하게 됩니까? 실물 자산을 더욱더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해서 화폐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건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동그라미 3번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처음 인플레가 심하면 심할수록 즉 물가가 상승할수록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요. 그렇지만 실물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는 이야기.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자, 인플레가 발생이 되더라도 결국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된다. 왜? 부동산 실물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겁니다. 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분 있죠. 하락분. 이걸 이렇게 커버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커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자, 인플레가 발생이 되더라도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 놓으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화폐 가치의 하락분을 커버해 볼 수가 있다. 방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때 방어하다 이걸 가려서 우리가 영어로 해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인플레가 발생하더라도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화폐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더라. 결국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는 부동산 투자의 하나의 장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동그라미 3번 내용이에요. 이번은 투자하는 편에서 저희가 또다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물가 상승으로 화폐 가치는 하락하지만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화폐 하락분을 방어할 수 있어 인플레 위험에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인플레이션 해지를 한다. 결국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인플레 해지가 가능하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4번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4번 이 내용은 저희들이 금융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보세요. 고정금리 차입자 또는 채무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고정금리
차입자 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리하다, 이익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고정 및 대출자는 반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대출자는 이와 같은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의 상품을 판매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차입자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대출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대출자는 쉽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고정금리 차입자 경우에는 참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부담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줄어든다. 이로 인해서 이익을 보겠지만 상대방인 대출자는 어때?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출자, 즉 금융기관들은 여하튼 손해를 피하고자 하겠지요.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변동의 상품을 판매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고 여하튼 2부는 금융론에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번, 4번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리지 않아도 투자론 금융론에서 또 설명이 되기 때문에 아마 투자론 금에서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넘어가 되겠지만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하시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 인플레이션이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름교재 129페이지예요. 129페이지는 2절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소개가 되고 있지요. 부동산 경기 변동.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는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챕터 봅시다. 자, 1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경기다 소개되고 있지요. 양월 1번 부동산 경기의 의의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란 뭘 이야기하신가? 우리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하다. 물론 넓게 보면 상공업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도 포함시키고 더 넓게 보면 토지의 경기까지도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했을 때 부동산 경기라는 것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주 오래전엔 재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런 질문도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건축 경기예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렇게 정확히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나와 있죠.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란 주거용 부동산의 건축 경기를 말한다. 이런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은 양보로 2번 내용입니다. 자, 부동산 경기를 구성 시계열 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이해를 좀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부동산 경기를 구성한 시계열 자료에는 크게 4가지가 반영이 됩니다. 먼저 자,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변동은 우리가 요인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추세 요인이다, 추세 변동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순환 변동이다 또는 순환 요인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계절 변동, 그리고 불규칙 변동. 자, 이처럼 부동산 경기를 구성하는 시계열 자료에는 이와 같은 게 들어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4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때 학자에 따라서는 이 4가지를 2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환적 변동과 그리고 비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해서 2가지로 구분하는 견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순환적 변동은 여기는 순환 변동을 의미하겠지요. 반면 비순환적 변동은 나머지 3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여기는 추세 변동, 그리고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 3가지를 포함해서 비순환적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2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4가지로 많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 있다. 이걸 굳이 우리가 순환 변동, 비순환적 변동 2가지로 구분하면 순환적 변동은 뭐를 맺죠? 순환 변동. 그리고 비순환적 변동은 뭐를 맺습니까?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합시다. 여기 보세요. 자, 추세 변동은 뭘 의미할 것인가? 추세 변동에서는 10년 또는 20년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이와 같은 현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추세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면 하나의 어때? 추세를 이루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속적 이 표현을 하면 대체로 어때? 추세 변동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년, 20년 그 이상의 주기를 지나는 기간이 어때? 길다라는 해서 추세 변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장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순환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때 순환 변동에서는 자, 이와 같은 추세선이 있죠. 이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처럼 상승, 하강을 반복을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를 가려서 우리가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변동은 상승 그리고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절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계절 변동에서는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모습들이라서 1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서 1년 주기로 해서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 쉽게 계절 탄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계절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불규칙 변동이라는 게 있어요. 불규칙 변동은 말 그대로 규칙적이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규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특별한 주기 없이 시도 때 없이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불규칙 변동이다. 그래서 이는 특별한 주기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불규칙 변동을 다른 말로 우리가 어때? 무작위적 변동이다. 또는 어때? 우발적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전쟁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매년 12월 31일만 되면 전쟁하자 이런 거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어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이는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은 이제 지진이 일합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경주에 어때? 큰 지진이 한 번 있었죠. 지진이 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진 이 같은 자연재해도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 그러나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더라 알 수 있겠죠. 이 같은 게 불규칙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지진 이와 같은 자연재해들 모두가 어때? 불규칙 변동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은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규제 이와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매년 12월 30일만 되면 정부가 어때? 부동산 정책 시행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경우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다음 규제를 풀어주거나 강화시키는 것도 특별한 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먼저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어 하시는데 특히 중요한 건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렬 주기에서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 이게 계절 변동이죠. 다음은 특별한 주기가 없이 시도 때 없이 나타나서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이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이는 뭡니까? 불규칙 변동이다. 이렇게 해서 용어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이것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 통해서 먼저 용어 정리 반복 학습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를 보세요. 129페이지 하단 보시면 양거래 2번 부동산 경기의 구성 요인이다 소개되어 있죠.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경기를 구성 시계열 자료에는 추세 변동 또는 장기 변동이지요.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자, 이때 불규칙 변동은 우리가 무작위적 변동이다, 우발적 변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순환적 변동과 비순환적 변동 구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추세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 세 가지를 어때? 비순환적 변동이라고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0페이지예요. 편과라 1번 첫 번째로 봅시다. 경제 성장이나 인구 증가, 기술 혁신, 신자원 개발, 자본 축적 등에 따라 약 10년, 20년 그 이상의 주기를 지니며 상승 또는 하강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이는 변동을 말한다. 이처럼 상승 또는 어때? 하강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인다. 그럼 뭡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이게 뭡니까? 추세 변동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뭐 장기 변동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죠. 다음 편과로 2번 봅시다. 자,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추세선을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여 완만한 진폭을 보이고 있다. 이걸 우리가 뭡니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다음 편과로 3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단기적인 변동을 말한다. 그래서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 1년 주기라고 있다. 이게 계절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편으로 4번. 태풍, 해일, 지진, 화산, 폭발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파업 등의 돌발적 우연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 경제, 환경 등 변화에 발생하는 변동이다. 그래서 특별한 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비반복적이어도 초단기적인 변동이 뭡니까? 불규칙 변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 이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불규칙 변동이다. 잘 기억하자 그랬지요. 이러한 불규칙 변동을 무작위적 변동, 우발적 변동이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용어 정리를 다 했고 다음은 우리 교재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해서 사례 들었죠. 이 사례를 통해서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인가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자 편과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자 신개발이나 재개발 동네여 5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친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일어납시다. 신개발 이론에서 50년 또는 그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경기에 영향을 미쳤다. 기간이 길죠? 뭡니까? 장기 변동, 즉 추세 변동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그라미 2번 경제 성장으로 건축 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참 경제 성장으로 건축 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도 어디 합니까? 추세 변동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편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봅시다. 건축 거량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지난 5월 정점으로 하여 후퇴기로 접어드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난 5월에 정점을 찍고 다시 후퇴기로 돌아선다는 이야기. 그럼 그동안 어때?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상승해서 정점 찍고 돌아선다. 결국 상승, 하강을 반복한다. 이는 어디 합니까? 순환 변동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상승, 하강, 이는 어때? 순환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지금 저희들이 교재 130페이지에 사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편고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현상. 자, 공실률 뭡니까? 비어있는 룸의 비율이 되겠죠. 자,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만 되면 공실률이 높아지더라. 방학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다.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계절 변동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봄이나 가을에 반복적으로 주택거래가 증가한 현상이다. 자, 보세요. 봄만 되면 또는 어때? 가을만 되면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역시 어디에 합니까? 계절 변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매년 12월에 건축 거량이 다른 달에 비해 줄어든 현상이다. 자, 보세요. 매년 12월만 되면 건축 거량이 줄어들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도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어디에 합니까?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동그라미 4번이에요. 겨울철 건설공사의 감소 현상이다. 자, 겨울철만 되면 건설공사가 줄어들더라.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어디 합니까? 계절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131페이지 상담 보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자, 2005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같은 외부 충격으로 인하여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는 현상이다. 결국 어때? 정부의 정책 이 자체가 경기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거죠. 그럼 정부의 정책은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봅시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다. DTI라는 겁니다. 자, 이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심사 기준이 되는 하나가 되겠지요. DTI 규제 완화 후 주택거래가 증가해서 자, DTI 규제를 풀어주니까 주택거래가 증가하더라는 이야기야. 참 규제를 풀어주는 것도 자, 규제를 완화시켰죠. 규제를 풀어주는 또 특별한
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의 사례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동네 4번. 자, 일시적인 정부 규제 완화로 건축거래의 증가 현상이다. 자, 보세요. 예, 자, 일시적이다. 이도 특별한 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정부가 규제를 완화시키는 도 특별한 주기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의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동네 5번. 가격 거품으로 건축 가량이 급격히 증가한 현상이다. 자, 보세요. 가격 거품 이 자체도 특별한 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없죠. 특별한 주기가 없다. 어떻게 합니까? 불규칙 변동의 사례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자,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여기에 대한 용어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살펴봤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시험에서 두 가지를 잘 물어봅니다.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이다. 여기서 잘 정리를 하셔야겠는데 매번 그때만 되면 나타난다서 일렬 주기로 하는 건 뭐가 됩니까? 계절 변동이 되겠고 다음 특별한 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시도들이 나타나서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규제를 풀어주거나 강화시키는 이와 같은 부분들이 되겠죠. 이들은 어디 합니까? 불규칙 변동에 해당한다. 두 가지를 잘 이해를 좀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번 챕터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이제 131페이지 2번 챕터입니다. 2번 챕터는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소개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를 구성 시기를 저희는 네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네 가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그래서 먼저 계절 변동을 제거시킵니다. 그리고 불규칙 변동도 제거시킵니다. 다음 추세 변동도 제거시킵니다. 그럼 딱 하나 남아있네요. 뭐 남아있습니까? 순환 변동 이거 하나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 순환 변동 이것만 고려를 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잡으세요. 추세 변동도 제거를 시켰으니까 이제 추세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지속적으로 하강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추세 변동도 제거시켰으니까 추세선은 이처럼 영선인 모습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참 영선인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어때 상승 하강하는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참 상승 그리고 어때 하강하는 모습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가려서 우리가 뭡니까?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어때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세요. 부동산 경기 변동을 설명할 때는 자, 이 넷 중에 뭐만 고려했습니까?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변동 고려할 때는 순환 변동 이거 하나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을 어때 흔히 경기 순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용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용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어때?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죠. 참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을 우리가 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여기도 경기가 가장 안 좋은 점이네요. 뭡니까? 저점이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여기는 경기가 가장 좋은 점이네요. 뭡니까?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저점부터 다시 저점이 이리까지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처음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리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때?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한 바퀴 돌았다. 일순환했다 할 수 있겠지요. 이처럼 일순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이 있더라. 이걸 가려서 우리가 이제 순환 주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줄여서 주기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라는 것은 뭘 합니까? 일순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저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바로 뭡니까? 순환 주기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설명할 수 있겠죠. 정점에서 다시 정점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일순환이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순환 주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또 여기는 추세선 여기서부터 다시 또 추세선에 이르기까지 기간도 일순환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 순환 주기가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순환 주기가 것은 일순환인데 소요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같은 순환 주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나눠보면 이때 이제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저점에서 정점이 이리까지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는 보세요. 저점에서 정점이 이리까지 기간은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이제 확장 국면이다 또는 뭐 팽창 국면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정점에서 저점이 이리까지 기간이 있네요. 자, 이처럼 정점에서 저점이 이리까지 이 기간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간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다 또는 위축 국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주기를 우리가 확장 국면, 수축 국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 보세요. 정점과 저점 사이에 폭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점과 저점 사이에 폭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순환 진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줄여서 진폭 이렇게 표현하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순환 주기는 뭘 얘기했습니까? 일 순환하는데 소요된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 순환 진폭은 뭘 의미합니까? 정점과 저점 사이의 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용어 정리 몇 가지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통해서 반복습합니다. 자, 양고로 1번 봅시다. 131페이지예요. 양고로 1번. 부동산 경기 변동에 의의다 소개인데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경기 변동처럼 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음이 반복된 현상을 말한다. 자, 이처럼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이다. 이걸 우리가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지요.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자, 경기 변동의 국면 중에서 경기가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다.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정점. 동그라미 2번. 경기 변동의 국면 중에서 경기가 최저에 이른다. 이게 뭡니까?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동그라미 3번. 저점에서 정점에 이른 기간. 저점에서 정점에 이른 기간은 경기가 좋아지죠. 확장 국면이다. 또는 팽창 국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다음 동그라미 4번.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기간 바로 이 기간이 되겠죠. 이 기간은 경기가 안 좋아진다. 수축 국면 또는 위축 국면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동그라미 5번. 자, 일 순환인데 소요된 기간이다. 그래서 정점에서 정점까지 기간이나 저점에서 저점까지 기간 등을 말한다. 일 순환인데 소요된 기간이 바로 뭡니까? 순환 주기다. 줄여서 주기 표현한다 그랬죠. 동그라미 6번. 정점과 저점 사이 폭은 뭡니까? 순환 진폭이다. 줄여서 진폭 이렇게 표현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그림은 다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132페이지예요. 132페이지 보시면 양고로 2번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합시다. 자, 먼저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그리고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부동산 경기는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경기와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서울 내에서 강남이라 할지라도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는 같습니까?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결국 지역별, 유형별, 특수분별 부동산 경기의 가중 평균치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참 가중 평균치로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결국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는 후행한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에요. 후행한다는 얘기는 뒤따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래서 합시다. 자,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럼 부동산 경기는 어때? 뒤따라간다, 후행한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선행한다는 이야기는 앞서간다는 이야기예요. 일반 경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부동산 경기는 처럼 앞서간다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다음은 병행 할 수도 있고, 병행하는데 같이 움직인다는 이야기지요. 다음은 역행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요.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자, 일반 경기 이렇게 움직이면 부동 경기는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때? 또 독립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결국 지역별, 유형별 부동산 경기에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지닌다. 참 가중평균치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일반 경기에 후행한다 보는 게 통설이라는 이야기.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어때?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편고로 1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편고로 1번. 자, 지역적이며 개별적인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도시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고, 자, 제가 이런 예를 들죠. 서울과 부동산의 부동산 경기는 어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같은 도시라도 도시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강서의 부동산 경기는 다를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경기는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서 우리가 예를 설명드렸죠. 지역별, 유형별로 달리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 유형별, 특수 분류 등의 가중평균치의 성질을 지닌다 할 수 있겠죠. 또 3번, 가중평균적인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후행하는 게 동설이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일반 경기에 선행할 수도 있고 병행할 수도 있고 역행할 수도 있다. 때에 따라서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과로 2번입니다. 편과로 2번은 순환주기예요. 순환주기는 일순환대 소요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주기를 비교해 보겠는데 부동산 경기다. 이 관에서는 대표적인 학설이 바로 한센 순환입니다. 한센은 학자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한센 순환이다 할 수 있겠는데 한센 순환 여기에 온다면 자, 1순환대 소요된 기간이 약 17에서 18년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일반 경기입니다. 일반 경기 이 관에서도 순환이 관련된 학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교재에서 뭐 키친 순환이라든지 그다음 주글라 순환, 콘트랩 순환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주된 순환이다, 주 순환이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 순환이다 할 수 있는 게 주글라 순환입니다. 주글라라는 학자에서 발견된 것이다. 생각하시고 주글라 순환입니다. 여기 온다면 일순환 소요기간이 약 8에서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일반 경기에 장기 순환이 있습니다. 장기 순환은 콘트라티프라는 학자에서 발견돼서 콘트라티프 순환이다 이런데 약 50에서 60년을 주기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합시다. 자 보세요.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하는 겁니다.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한다면 어때? 부동산 경기는 약 17에서 18년이 되겠고 일반 경기는 8에서 10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 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약 2배 정도 길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한다면 장기 순환은 어때? 50에서 60일 주기라고 있죠. 부동산은 17에서 18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50, 60은 여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주기는 17에서 18년이니까 짧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짧다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학자 이름 뭐 기간 주제에서 하나도 없습니다. 학자 이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수치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주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길다라는 거죠. 왜?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일반 경기의 주순환과 비교한다 그래서 약 2배 정도 길다. 그렇지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한다면 오히려 어때? 짧다. 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주기는 일반 경기의
순환주기에 비해서 약 2배 길다 그랬지요. 그렇지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과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어때? 짧다. 이래서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고로 이번에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순환주기가 약 2배 정도 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일반 경기의 장기 순환인 콘트라티브 순환보다는 어때? 짧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편고로 3번입니다. 편고로 3번은 순환 진폭을 비교하는 겁니다. 순환 진폭 비교인데 우리 쉽게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자 일반 경기가 이처럼 좋습니다. 그럼 일반 경기가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땅 위에다가 오피스텔을 지어서 분양하면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지 15층짜리 오피스텔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한참 지어갑니다. 자, 근데 8층 올라갔어. 8층 올라갔는데 일반 경기가 이제 정점을 찍고 돌아서네요. 그럼 이때 나도 어떻게 이제 오피스텔 짓는 거 멈추고 휘장 막 딱 쳐놓고 플랜카드 올라옵니다. 경기 좋아지면 다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자, 일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돌아섰지만 나는 어때? 그래도 오피스텔 계속 이렇게 지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지어간다. 그럼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면 자, 일반 경기는 정점을 찍고 돌아섰지만 부동산은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 그럼 자, 일반 경기의 정점보다도 부동산 경기의 때 정점이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정점은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반면 자, 부동산 경기는 한번 불황의 늪에 빠지면 쉽게 해나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저점은 더욱더 깊다라는 겁니다. 결국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면 결국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도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순환 진폭보다 더 크다. 최근에 우리 시험은 적다 이라서 답이 됐던 부분이죠. 자, 부동산 경기의 순환 진폭은 일반 경기의 순환 진폭보다 크다.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바로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편고로 3번 내용이 되겠어요. 편고로 3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 정점은 더 높고 저점은 더 깊다는 이야기. 그래서 순환 진폭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는 부동산 경기가 일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부동산 경기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런 정도 이해 좀 되시면 되겠고, 우측 페이지 봅시다. 우측 페이지는 133페이지예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이다 소개되고 있죠. 순환 국면이다. 자, 이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봅시다. 자, 그림 보세요. 그림 보시면 자, 이처럼 부동산 경기도 상승 하강 국면을 반복한다 그랬지요. 이 같은 걸 부동산 경기 변동이다. 그런데 우리가 순환 국면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저점을 찍고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경기가 서서히 살아난다. 회복한다 해서 이 시기를 우리가 회복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복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 이 시기를 그래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위로 향한다. 이런 의미에서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정점을 찍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돌아서면 이제 후퇴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이제 후퇴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추세선을 중심으로 부동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기를 아래쪽으로 향한다 해서 하향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향 시장이다. 이처럼 우리가 순환 국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자,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눌 수가 있더라. 자, 보세요. 회복 시장, 상향 시장, 그리고 후퇴 시장, 하향 시장이다. 이처럼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만의 고유한 시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정 시장이라는 거예요. 안정 시장이다. 사실 안정 시장은 아무 때나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올 수 있는데 순환 국면에 따른 분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순환 국면에서 영향은 많이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 시장은
뭐 여러 가지 살돈 살펴봤지만 가장 대표로 하향시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향시장 경기가 아주 안 좋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거래가 잘 되는 부동산이 있지요. 자, 역세권이라든지 도심의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부산 그래도 때 거래가 된다는 이야기. 그것 때문에 바로 실수요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이제 안정시장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순환 공매에 따라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네 가지가 있고 이외에 부동산 시장만 존재하는 고유한 국면 하나가 더 있다. 안정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으로 설명이 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안정시장까지 포함해서 설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회복시장, 상향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와 같은 순환 국면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 특징을 잘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몇 가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먼저 부동산의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은 거래 건수입니다. 다음은 공실률. 다음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입니다. 자, 다음은 유통시장에서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그리고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순환 국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가 확인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먼저 회복시장입니다. 자, 회복시장에서는 자, 보세요. 회복시장은 그동안 경기가 안 좋았던 게 저점을 찍고 서서히 경기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도 그동안 하락에 멈추고 반전해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이 점 경기가 안 좋았던 게 멈추고 서서히 상승한다. 가격도 하락 때 멈추고 반전해서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럼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거래 건수는 다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 점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공실률. 자, 공실 뭡니까? 비어있는 룸이지요. 비어있는 룸의 비율은 공실률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실률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경기 살아나니까 증가하기 시작하겠죠. 증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상향시장 살펴봅시다. 자, 상향시장이 있어요. 자, 상향시장은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시기지요. 그래서 이때는 부동산 가격도 유형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아주 좋다는 얘기. 부동산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거래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건수가 아주 활발하다. 거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룸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증가해서 최대가 되는 시기가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후퇴시장입니다. 자, 후퇴시장입니다. 자, 후퇴시장은 그동안 좋았던 경기가 정점을 찍고 돌아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동안 상승했던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멈추고 반전해서 하락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참 경기도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 때문에 거래가 한 건 두씩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래 건수는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참 거래가 한 건 두 건씩 줄어들면 공실 비어있는 룸은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공실률이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경기 안 좋으시니까 건축 신청 건수는 어떤지 감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향시장입니다. 하향시장은 여기 보세요. 부동산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하는 시기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유해 환경 없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경기도 안 좋고 가격도 지수를 할 때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 건수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없다. 그럼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룸은 아주 많아지겠죠. 그래서 공실은 증가해서 공실률이 어떻습니까? 최대가 되는 시기다라는 겁니다. 다음 건축하시는 것은 경기 안 좋기 때문에 감소해서 최저가 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이때 특히 여러분들이 공실률 여기에 좀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공실률, 자 공실률이 최대입니다. 그럼 비어있는 룸이 아주 많다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제입니까? 바로 하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공실률이 최저입니다. 그럼 공실률이 최저란 이야기는 비어있는 룸이 거의 없다란 이야기예요. 그럼 왜 비어있는 룸이 거의 없습니까? 거래가 아주 활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최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향 시장. 공실률이 최저가 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상향 시장이다. 이렇게 잘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이걸 살펴봅시다. 자, 매수자가 중심이 되느냐 매도자가 중심이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한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야기했어요. 회복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상향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 국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가 되어 있고 수축 국면은 경기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할 수 있겠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다. 그래서 후퇴시장에서는 가격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하고 하향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확장 국면에 접어들면 앞으로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다. 기대 심리였겠지요. 그럼 이때 내가 부동산을 살려고 할까요? 가지고 팔려고 할까요? 생각해보세요. 앞으로 더 올라간다면 지금 내가 살려고 하겠죠? 그럼 자, 확장에서는 모두가 살려고만 합니다. 그럼 살려고 하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야. 누가 있어야 그래야 됩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통시장에서는 누굴 더 중시합니까? 팔려는 사람, 매도자를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장에서는 이처럼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변하게 되어 있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합니다. 이땐 서로 살려고 그러니까 매도자만 나오면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축 국면입니다. 자, 수축 국면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기대 심리겠죠. 그럼 이때는 내가 살려고 할까요? 가지고 팔려고 할까요? 팔려고 하겠죠. 왜?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것도 기대 심리 있기 때문에 팔려고 한다. 다들 팔려고 하면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 누가 있습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수축 국면에서는 유통시장에서 매수자를 중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후퇴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향 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사실 하향 시장에서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매수자만 나오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향 시장에서는 유통시장에서 누굽니까?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되겠고 다음 회복시장하면 매도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향시장에서는 매도자를 아주 중시하게 되겠고 다음 후퇴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중시한 태도로 바뀌게 되겠고 하향시장에서는 매수자를 아주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이 어떤 역할을 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사례 어떤 역할인가? 자, 여기 보세요. 확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라 그랬지요. 상승한 시기다. 그래서 우리 예를 잡시다.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 여기가 현재 시점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 되고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그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시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은 더 높다라는 이야기예요. 높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것인가? 이보다는 더 높으니까 과거의 사례가 뭐가 됩니까? 하한선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왜? 이보다는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한선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회복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사도 큰 폭으로 상승은 아니에요. 예. 따라서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서 기준 가격이나 하한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향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하한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축 국면 한번 살펴봅시다. 수축 국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지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 때문에 자 여기가 과거 시점이고요. 여기가 현재 시점이다. 이렇게 바란다면 과거의 가격보다 현재 가격은 어때? 더 낮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더 낮다. 그럼 자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보다는 더 낮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는 뭐가 되겠습니까? 상한선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상한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후퇴시장에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따라서 후퇴시장에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다. 기준 가격 또는 어때? 상한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향시장에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뭐가 되는 겁니까?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회복시장에서 과거의 사례 가격은 뭡니까? 새로운 거래 기준에는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어때? 하한선이 되었지요. 하한선. 예, 그렇지만 상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확실히 하한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후퇴시장입니다. 후퇴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어때? 기준 가격이 되거나 또는 어때? 상한선이 된다. 그렇지만 하향시장에서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유통시장에서 매수자 매도정 누구를 중시할 것인가?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서 최근에 지속적으로 출제되면서 답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통시장에서 누가 중심이 될 것인가? 다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어떤 역할을 하신가? 이 부분도 잘 이해가 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이해를 하시려고 좀 노력을 하시고 안 되면 아예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그림을 항상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자,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거꾸로 그리면 머리가 아파버린 거예요. 그림을 항상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 딱 나눠서 우리 오른쪽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어떻습니까? 매수자 매도자다. 그다음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어때?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짐을 찰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죠?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놓고 반 딱 나눠서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다. 다음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지문을 더 쉽게 풀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항상 그림은 어떻게 했어요? 상승 하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른쪽부터 출발해서 매수자 매도자다. 다음 상한선 하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경기 변동의 순환 국면에 대해서 의의와 특징을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말씀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우리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